스파크가 엄청나게 일어나면서 불이 붙더라고요. 처음에 하지만 불이 확 들어오면서 사실은 뭐 불이 아니죠. 그건 폭탄이죠. 처음에 개발됐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화재의 위험성이 너무 커요. 요즘 도로에서 파란색 번호판을 단 전기차가 부쩍 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셈인데요. 그런데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탐사보도 세븐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영 기자, 전기차의 안전성이 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지난달 초 부산에서 전기차 화재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전기차가 충돌을 했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면서 안에 타고 있던 2명 모두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네. 문제는 충돌 직후 1초 만에 전기차가 화염에 휩싸였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많은 운전자들 사이에서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도대체 당시 사고 현장에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4일 밤 11시 부산 남해고속도로 서부산 요금소. 한 차량이 요금소를 향해 빠른 속도로 달려옵니다. 난간에 그대로 충돌한 차량. 잠시 후 불빛이 번쩍 일더니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입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동승자는 현장에서 모두 사망했습니다. 사고가 난 차량은 전기차였습니다. 사고 한 달 만인 지난 5일 현장을 찾았습니다. 지금 기울음이 많이 생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이 나면서 저희가 다 탄 것 같아요. 사고 현장은 복구가 다 이뤄졌지만 벽에는 당시 사고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소리 같은 거 들리거든요. 그냥 뭔가 불이 슬슬 붙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신경, 소리 듣고 돌아보니까 불이 충돌 후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다는 전기차. 소방당국이 불길을 진압하는데 7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저희가 현장 도착했을 때는 차에 전체에 다 불이 번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는 저희도 어느 정도 진화된 후에 확인이 될 정도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물을 분사해서 했고요. 배터리 팩을 식히는 과정이 좀 오래 걸렸죠. 사고 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수소문 끝에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다는 견인차 기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활 타고 있어. 아니 불밖에 안 보였어. 플러스 마이너스 잘못된 것처럼 스파크가 엄청나게 일어나면서 그래서 불이 붙더라고요. 그냥 불이 아니라 막 스파크가 튀기는 게 보였어요. 네, 보였어. 그런데 견인차 기사에게서 사고와 관련해 뜻밖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목격자는 이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걸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조수에 탄 사람이 살아 있었다.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걸 들었고요. 그리고 문 두드리는 소리도 났답니다. 탑승자를 구출해내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었다고 말합니다. 폭발하니까는 내가 어째 나도 죽을 것 같아서 못 갔다 이래 말을 했다더라고요. 불이 이제 폭발음이 나니까 근처를 가지 못하고 못 꺼내줬다 하더라고. 사고 직후 현장에서 시신을 수습했던 장례 지도사 역시 비슷한 의견입니다. 운전자로 봤을 때 사망을 하셨거나 아니면 기절을 하신 상태였을 것 같고 앉아서 약간 핸들 쪽으로 고개를 엎드린 채죠. 여자분은 제가 봤을 때 살아 계셨어요.
고통스러워 하셨던 것 같아요. 여자분 자세로는. 사고 이후 운전자 커뮤니티에선 탑승자들의 죽음이 충돌에 의한 것인지 화재로 인한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탑승자들의 사망 원인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지금 뭐 차량이 완전히 다 전소가 된 상황인가요, 지금? 완전 져서 그렇죠. 완전 져서 블랙박스는 이게 다 녹았어요. 당연히 못해요. 충격 없을 때 충격하고 나서 번쩍했잖아요. 그때 다예요. 차량이 전소가 되고 블랙박스도 다 타버려서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경찰. 경찰은 충돌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속도는 90km 나오는 일반적으로 90km 넘어서 이렇게 사고가 나면 거의 뭐 인명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나요? 경우에 따라 틀린데 90km 정도면 사실 고속도로 말고는 일반 도로에서 그렇게 사고 날 수 있는 속도는 아니거든요. 정확한 거는 부분 결과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고 당시 충돌로 인한 충격은 어느 정도였을까? 취재진은 전문가와 함께 당시 사고 영상과 사고 차량을 면밀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충격이 정말 심하게 오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밀고 들어가 버리거든요. 근데 A필러가 이렇게 있던 게 이렇게 꺾여요. 근데 이 차의 경우는 거의 정중앙으로 와버렸어요. A필러가 이렇게 있는데 A필러가 둘 다 지금 멀쩡해요. 거의 그대로예요. 내부만 지금 손상이 온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차 안에 있는 사람한테 전달되는 충격력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충돌 당시 불은 얼마나 빨리 번진 것일까? 좀 화재가 났을 때 영상을 보게 되면은 스파크, 그러니까 성광 같은 게 번쩍번쩍한 게 2개가 보이거든요. 충돌하자마자. 이제 그게 불꽃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소재는 이 차량 안에서는 배터리밖에 없거든요. 불이 나기까지 걸린 시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스파크가 성광이 연속해서 2번이 발생한 후에 1초 정도 사이에 불이 발생을 한 거죠. 회피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1초 만에 불이 붙었기 때문에 쉽게 다가서기는 어려울 거예요. 목격자들도 생명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충돌 후 차량 문을 외부에서 열고 구출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까? 내연기관차를 대상으로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사고가 난 차량에 뿌연 연기가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영남특수구조대, 영남특수구조대, 대구 달성군 구지면 구치초등학교와 화재 출동. 화재 신고를 받고 소방차가 출동합니다.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문을 열어 차량 안의 사람을 끌어내립니다. 현장 도착 후 차량 안 운전자를 구출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약 5분. 하나, 둘, 셋. 하나, 셋. 자, 저기 여기 요거. 소방차 출동부터 도착까지 걸리는 평균 예상 소요 시간 5분을 감안하면 총 10여 분이 소요되는 셈입니다. 훈련임에도 불구하고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전기차의 사고일 경우에는 또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빨리 의식 회복하지 못한 거나 아니면 그 후에 이제 조치를 못한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연기관차도 10분이 걸리는데 즉시 불길이 번지는 전기차의 특성상 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충돌 이후 1초 만에 불이 날 수 있었을까? 전기차에는 차량에 따라 적게는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의 배터리 셀이 차량 하단부에 넓게 깔려 있습니다. 내부 온도가 150도에서 160도 정도 올라가게 되면
내부에 있는 전해액이 끓으면서 단락이 유도가 됩니다. 그때는 단락에 의해서 연기가 발생이 되고요. 연기 발생 이후에는 내부 단락에 전해액의 화재가 그대로 진행되면서 열폭주가 진행됩니다. 셀 하나에 대해서 이 정도인데 저게 팩 정도면 수천 개 이상의 화염이 한꺼번에 나온다고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 온도가 급격하게 오르는 열폭주 현상. 전문가는 외부 충격으로 인해 전기차의 배터리가 손상되면 순식간에 불이 나는 열폭주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배터리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배터리가 여기까지 와 있는데 이 배터리 케이스가 손상이 됐어요. 케이스가 손상이 됐다는 건 물리적으로 여기까지 변형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앞에서 여기까지 충격 에너지가 여기까지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배터리 케이스가 손상이 되고 거기에서 폭주가 일어나죠. 이게 이제 폭주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푹 튀죠. 이번 부산 사고 역시 충돌 1초 만에 빠르게 불이 번진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러한 배터리 열폭주 현상으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배터리 열폭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사망까지 이어진 이걸로는 최초의 사고라고 볼 수 있죠. 저승주의 고속 충돌에서 내연기관, 전기차 똑같이 위험하다? 똑같이 위험합니다. 하지만 어떤 특정 크리티컬한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내연기관이었으면 살렸을 텐데 전기차라서 화재가 번지는 속도나 열이 너무 심해서 구조 못했다는 포인트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고 발생 2달째 탑승자 2명이 숨진 부산 전기차 화재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거는 차량 감정을 다 했고 결과를 받아봐야죠.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진짜 일하는 입장에서 섣불리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죄송합니다. 그거에 관련해서 또 할 말이 없다. 하다 보면 할 거기 때문에 좀 여기 입장도 있기 때문에. 네, 이 기자, 사고가 발생한 지 2달이 다 되어가는데요. 아직까지도 사망의 원인, 화재의 원인 나온 게 없군요. 네, 담당 수사팀은 난항을 겪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게다가 아무래도 보급된 지 얼마 안 된 전기차 화재 사고의 결과가 산업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조심스러운 입장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자, 전기차 배터리에서 발생한다는 열 폭주 현상. 자, 그것이 우리가 살펴본 이 부산 전기차 화재 사고처럼 충격으로만 발생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교통사고 충격뿐만 아니라 열과 과충전 등 다양한 원인으로 열폭주 현상이 발생합니다. 네. 문제는 운전자의 과실과 관계없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열폭주 현상이 발생해 운전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7일 취재진은 전기차 화재 사고가 발생했었다는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를 찾았습니다. 많은 주민들은 당시 사고 순간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연기가 엄청 많이 나더라고요. 홍차가 한 14, 15대 온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해가 안 돼요. 사고가 발생한 건 지난 2월 8일 오후 5시. 당시 아파트 폐쇄로 화면입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주차장. 그런데 갑자기 한 차량 아래서 커다란 불꽃이 올라옵니다. 사고 차량은 전기차였습니다. 당시 사고로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량 5대가 폐차를 하고 폭발 당시 충격으로 주차장 아래에 위치한 변전소의 천장에 물이 셀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굉장히 팽하니까 불이 확 올라오더라고. 그러고 한 1, 2초 있더니만 바바바바 하고 한 6번 올리면 불이 쫙 올라오는데 그 아파트 앞에 1층까지 불꽃이 올렸어요.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사고 차량의 차주를 만나 당시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저녁에 출근을 하다 보니까 출근하기 전에 충전 한번 하고 이제 또 전기차도 처음이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지 이제 알려고 낮에 충전을 했던 거죠. 1시간 20분 정도 시간이 걸릴 거라고 돼서 저는 이제 그동안 이제 올라갔죠. 집에 올라가 있는 동안 이제 카톡이 왔어요. 이제 충전이 다 됐다고. 그래서 좀 이따가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분리하고 시동을 딱 거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네. 무슨 일인지 충전 후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는 해당 전기차주. 수차례 시동을 걸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또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보려고 와서 시동을 거는데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걸려서 다시 올라갔죠, 그냥. 그리고 나서 40분 있다가 차가 폭발했다고. 방송으로 화재가 났으니 대피하라고 하더라고요. 본인 차라고는 생각도 네, 못했죠. 그날이 첫 충전하는 날이었어요. 네, 첫 충전했어요. 당시 국가수 화재 감정서입니다. 발화가 시작된 곳은 전기차 하부의 배터리팩 내부로 한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배터리팩 내부의 심한 소손 및 변형으로 구체적인 발화 지점을 특정하기 힘들고 발화 원인을 밝히기 어렵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량 제조사는 이 사고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그거는 뭐 원인 불명은 나와가지고 저희가 뭐 그렇게 그런 거는 별로 대응이 확실치는 않은데 뭐 본청에서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어쩌거나 배터리에서 이제 불길이 올라오긴 했잖아요. 바람 자체는 배터리였는데. 그게 배터리인지 어딘지는 저희는 모르는 거죠. 국가에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 불명이고 명확하게 저희 차량에서 나오는지도 모르고요. 누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는 거죠? 글쎄요, 그거에 대해서 뭐 저희가 아는 게 없어요. 그 책임 소재가 있으면 뭐 저희가 뭐 보상을 하는지 그런 건 있겠죠. 근데 뭐 원인 불명은 나왔으니까. 정확한 원인이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기에 제조사에선 책임질 일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제조사의 배터리 관리 시스템, 즉 BMS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다른 차량에서는 문제가 없었나요? 없죠. 지금 뭐 없었습니다. BMS는 혹시 여기서 자체 개발하는 거예요? 네.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변화나 이런 거는 자체 조사? 대답할 제가 의무는 없잖아요. 딱히 뭐 드릴 말씀 없는 것 같아요.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에 대해서 물었지만 제조사로부터 더 이상의 답변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사고가 난 지 5개월. 전기차 화재 사고의 원인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고 아무도 그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차가 폭발한 건 사실이니까 그 주위에 무슨 인화물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당신들이 생산 제조한 그 제품이 전기차가 폭발했으니까 전송해달라. 이차로 지금 보냈는데 아직 답변은 아직 안 왔어요. 그 답변은. 제조사는 내몰라라 하는 거죠. 네. 정확한 원인은 잘 모르겠다 이러니까. 이거는 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뭐 국가수에서 뭐 정확한 원인 파악이 안 나왔다 하더라도 당연히 자기네 차에서 자기네 차에 들어간 부품에서 일어난 그 문제인데 이걸 회피한다는 거는 누가 그럼 그 차에 대해서 그 회사 차를 사겠습니까? 전기차 화재 사고를 겪은 후 지금까지 사고 원인을 밝히지 못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는 또 있습니다. 어서 탄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누가 인위적으로 뭘 태웠을 때 나는 냄새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창문을 내렸는데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좀 따가워가지고 밑에를 봤더니 연기가 이미 정강이까지 차 있는 거예요. 운전 중 타는 냄새가 나 차를 급히 공터에 세웠다는 운전자. 그러나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번졌다고 합니다. 어디서 연기가 원인이 시작된 거죠 하고 봤는데 바닥에서부터 시트 이쪽에서 막 이렇게 연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찍었어요. 혹시나 모르니까 찍고 하는데 바닥에서 불이 그 머리 위까지 이렇게 확 올라오더라고요. 차량 화재 신고 접수 후 전소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약 13분. 화염이 얼마나 셌는지 사고 차량 근처에 세워져 있던 차량과 오토바이가 녹을 정도였습니다. 당시 소방당국의 화재 현장 보고서에 따르면 발화 지점을 운전석 시트 부근으로만 추정할 뿐 정확한 화재 원인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제 화재 사건 자체만으로도 한 6개 국가기관이 다 감식을 했고 근데 어떤 명확한 의견을 주는 게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그 와중에도 동영상을 찍어서 연기 나는 부위를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못 찾는다고 하니까. 왜 국가기관의 합동 감식에서도 화재 원인을 밝혀낼 수 없었을까? 당시 화재 조사에 참여했던 관계자와 어렵게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조금 지금 조심스럽습니다. 사실은요, 지금 전기차 배터리 화재 원인에 대해서 계속 찾고 있어요. 유관 기관들, 뭐 제조업체도 마찬가지고 관련 연구기관도 마찬가지고 저희 같은 국가기관에서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으면서 찾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답이 명확히 뭐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 상황이에요. 국과수 화재 감식 전문가는 전기차 화재의 경우 일단 배터리에 불이 붙으면 차량이 전소가 되는 경우가 많아 그 원인을 찾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기본적인 화재는 화재가 처음 발생이 돼서 이 불이 성장해가는 과정들이 나오는 거죠. 이게 조그만 했다가 점점 커졌다, 더 커졌다가 이렇게 다 돼서 전소가 됐다. 이런 과정들이 거치면서 흔적들을 만들어내고 그 흔적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발화불을 찾아내가는 건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 팩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냥 한순간에 폭발적인 연소가 일어납니다. 이게 너무 큰 에너지로 얘가 배터리가 타면서 열을 내면서 열폭주도 발생하면서 폭발도 발생하면서 이렇게 타기 때문에 변형도 심하면서 안에서 다 소외돼서 그 흔적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소방청이 집계한 최근 5년간 전기차 화재 발생 건수는 총 45건, 전기적 요인이 10건, 부주의 8건, 교통사고 7건, 기계적 요인 4건, 화학적 요인 3건 등 다양한 화재 원인이 있었지만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사고가 1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전기차량은 또 신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전복이 돼 있어요. 전기차량은. 그러다 보니까 원인 찾아내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 뭐 이런 회로적인 문제, 전기적인 문제, 또 우리가 흔히 잘 아시는 무슨 요즘 전기차들이 또 자율주행 그런까지 거의 들어가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다 시대에 물려 있거든, 복잡하게 이렇게. 전기차는 일반 차하고 틀려가지고 사실 상당히 복잡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밝히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왜냐면 국가수도 차만 공부하려고 그래도 지금 뭐 한 3년 가까이 차만 공부를 해야 밝혀낼까 말까 그래요. 그 정도로 복잡합니다. 현재 자동차 배터리에 주로 사용되는 소재는 에너지 밀도는 높지만 화재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리튬이온과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지만 화재 위험성은 낮은 리튬 인산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는 대부분 리튬이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배터리 업체 대표는 배터리 안전성 문제가 충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배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얘는 불이 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거기다가 밀어 붙여버리면 아예 할 말이 없어요. 우리 불 안 나는데 이런 말을 못 하니까 실제 이제 배터리를 만들어서 그 송곳 같은 거로 딱 찔러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쇼트가 딱 나는 순간 바로 불이 난다고요.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배터리를 탑재하는 차량 제조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한 차량 제조사는 다른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비해 리튬이온 배터리가 단위 질량 대비 에너지가 높고 에너지 효율, 충방전 효율이 좋아 기술적으로 가장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소비자뿐 아니라 리튬이온 배터리의 화학적 특성에 따른 잠재적 위험성을 고려해 설계 단계부터 다양한 예방 조치를 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전기차 배터리의 화재 위험성은 얼마나 될까? 자동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실제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 셀 하나에 범퍼가 깨질 정도의 충격, 약 2톤 정도의 충격을 줬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살펴봤습니다. 프레스기로 압력을 가하자 배터리가 압축됨과 동시에 불이 붙었습니다. 터진 속도가 굉장히 빠르네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순식간에 온도도 엄청 올라갑니다. 충격을 받은 배터리가 불이 날 당시 열화상 카메라에 찍힌 순간 최고 온도는 1600도. 불이 꺼지고 난 후에도
평균 900도를 유지합니다. 이거는 뭐 한 2톤 미만의 이게 압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차가 추돌하게 되면 보통 기본적으로 뭐 한 10톤에서 30톤 정도까지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뭐 다 터질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뭐 불이 아니죠. 그건 폭탄이죠. 전문가들은 한번 불이 붙으면 끄기 어려운 열폭주도 문제지만 다른 배터리로 열이 번지는 열 전이 현상도 전기차 배터리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에는 배터리가 한 개 있어요, 딱. 이럴 때는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전기차에 거기에는 배터리가 7,600개가 연결돼 있어요. 특성이 다 다른 거예요. 이 특성이 다 다른 애들을 7,600개를 연결해 놨으니 조금이라도 거기서 통제가 잘못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 개의 전지가 인접 옆에 있는 전지들을 자꾸 가열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옆에 있는 애들은 못에 쓸리거나 이러지 않았는데도 그 한 개 사고 난 전지 때문에 열 전달을 받아서 이 전지가 이제 어느 임계 온도 이상 막 200도나 이런 데면 200도 이상 막 올라가 버리면 이 전지가 또 내부에서 불이 산소가 들어가지 않아도 내부에서 불이 나요. 현재 전기차에는 열폭주와 열전이 현상을 막기 위한 소프트웨어인 BMS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아주 크게는 배터리 전체를 관할하는 배터리의 머리, 두뇌다 보시면 되고 배터리를 이제 보호하고 제어하는 기능. 그렇다면 그 BMS 기술은 안전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을까? BMS의 기본적인 기능은 배터리의 충전 상태나 이러한 노화 상태 등을 체크하는 게 주 목적이지만 요사이 배터리 화재 이슈처럼 예기치 않은 배터리 사고를 조기에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이 BMS가 구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BMS에서 제대로 구현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는 BMS가 전기차에 장착된 배터리 상태를 미리 감지해 예기치 않은 사고를 막을 수 있기에는 아직 그 기술에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배터리에 관련된 실무 이론적 지식이 없으면 BMS 소프트웨어 설계가 어렵습니다. 디테일하게 설계를 한다거나 디테일하게 설계하지 못한다는 부분은 결국 BMS라는 것이 데이터 기반으로 BMS가 설계가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의 양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BMS의 기술 수준이 나뉜다고 보면 되고요. 전문가들은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BMS 기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동차 화재가 가장 원인 민상으로 나오는 거의 가장 큰 원인은 열기가 너무 높게 되면 열원을까지도 녹아내린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용융점이라 그래가지고 그 녹아내린 덩어리들이 모여서 어디가 불났는지를 찾거든요. 근데 온도가 너무 높게 되면 아예 그게 싹쓸이해서 없어져 버려요. 국가서에서도 남은 걸 가지고 역추적하는 방법을 쓰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원인이 안 나와서 국가에서도 원인 불명으로 나오는 경우. 원인 불명으로 나오면 결국 어떻게 되냐? 소비자 책임이라는 뜻이에요. 네, 이 기자 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소비자가 책임 규명의 목까지 떠안아야 한다면 현재의 보상 체계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네, 현재로서는 안타깝게도 전기차 화재 사고는 단서가 될 만한 증거가 모두 타버리는 데다가 사고 데이터도 축적되지 않아 원인을 밝혀낼 마땅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기자, 물론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서 전기차의 화재 사고 그 건수 자체는 적지요. 네, 그 소방청 통계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차량 화재 건수인데요. 내연기관의 경우 총 2,491만 대 가운데 4,330건이 발생을 했고요. 전기차의 경우 총 23만 대 가운데 23건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빈도는 낮지만 폭발로 인한 위험성 때문에 그 피해는 더욱 큰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전기차 사고는 늘고 있는데 정부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전기차 차주들의 불안감이 아직 해소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전기차 관리 감독의 권한을 갖고 있는 정부와 제조사들이 그 의무와 책임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올해로 4년째 전기차를 타고 있다는 김국진 씨. 이렇게 비 오는 날이면 걱정이 크다고 말합니다.
사실 비 오는 날 충전을 안 합니다. 이게 사실 제조사에서 감전 위험에 대해서 안전 프로그램 하고 밖에 차단이 된다, 방수가 된다고 하는데 전기차 오너들 사이에서는 사실 저게 정말 방수가 될까, 전기 콘센트끼리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사실 스파크 같은 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손에 비가 조금만 묻어도 저희는 감전이 될 수 있으니까. 실내에 있는 충전 시설을 찾는 것도 일인데 전기차의 안전성에 여전히 불안감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차 살 때부터 여기 준비해뒀습니다. 이 부분을 열면 이게 망칩니다. 날카로운 부분이라서 요건 안전벨트 자르는 부분이고요. 일부러 이걸 구비를 해놓으신 일단 막상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어떻게 대처는 잘 할까 약간 이런 생각은 있긴 있죠. 준비는 해야 되겠다 해서 차에 가지고는 다니고 있어요. 전기차 운전자들의 가장 큰 불안감은 화재 발생 시 뚜렷한 진압 방법이 아직까지 없다는 점입니다. 실제 지난달 4일 부산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 당시에도 이동식 수조를 동원해 차를 통째로 물에 담궈야 했을 정도로 화재 진압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진압이 어느 정도나 어려울까? 소방당국의 전기차 화재 진압 실험 영상입니다. 전기차 하부에서 뿌연 연기가 솟구치더니 불이 타오릅니다. 소방대원들이 물을 살포하고 질식 소화 덮개를 덮습니다. 그러나 배터리 열기를 식히긴 어렵습니다. 결국 이동식 수조를 설치해 차량을 물에 담급니다. 전기차 한 대에 불꽃을 제거하는 데만 물 1000리터 이상이 쓰였고 배터리 팩을 식히는 데는 4000리터 이상이 들었습니다. 내연 기관 차량은 화재가 발생한 지점에 소화수를 뿌리면 즉시 화재 진압이 됩니다. 하지만 전기차는 차체 하부에 밀폐형으로 배터리가 되어 있어 소화수가 내부로 침투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진압 시간은 8배, 소화수는 110배 정도 더 소요됩니다. 현장에서 즉시 조립이 가능한 이동식 침수조를 지금 도입해서 대응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현재는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이동식 수조는 현재 부산, 경기, 세종 등 3군데에만 있고 서울에는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전기차 화재 진압의 어려움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기차가 늘어나며 전 세계 소방 당국의 새로운 고민거리가 됐습니다. 지난해 전기차 화재 당시 10만 톤의 물을 쏟아부어 불을 진화했다는 미국 텍사스주의 한 소방관. That kind of water is what you use that kind of water to put out an entire house on fire. But this is certainly having to apply water the right way, getting it up underneath the vehicle, which we couldn't do until we took care of the bodies, and then understanding that it just was going to take time. You couldn't tear into the car. You can't push water into the hole where the fire's venting. You just have to cool around it to get that thermal runaway reaction to stop, to cool down. 그는 화재 사고 시 더 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반드시 획기적인 진압법이 나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Hopefully technology will continue to work on a better way to extinguish the fires when they do occur. The fact that it might take hours and so much water is not really something that we look forward to when we're trying to deal with vehicles on the side of the road or potential of them up against a house. That there should be some new technology, some new extinguishing agent that would allow us to quickly extinguish a fire, similar to a dry chemical fire extinguisher. 그렇다면 이런 전기차 화재 사고 시 화재 진압의 어려움에 대해서 배터리 제조사들은 어떤 입장일까? 배터리 때문에 화재가 나서 문제가 나는 것보다 이게 뭐 다른 원인이 되게 많아요, 사실.
화재율로 따지면은 사실 내연 기관차랑 비교했을 때 전기차가 더 적긴 하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설명해 줄 테니까 저희 연구원으로 오세요. 이런 배터리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워낙 기술 문제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대다수 전기차 관련 제조사들은 기술 보안 등을 이유로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언급들이 이 과도한 불안감을 또 야기하고 또 친환경 차로의 전환을 또 어렵게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내부적인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저희 그 연구 전략에 노출이 되잖아요. 조금 저희 보안상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한 전기차 제조사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뒤늦게 서면으로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현재 전기차는 내연 기관차에서 볼 수 없는 기술과 장치를 쓰는 만큼 전기차만의 특성을 고려한 여러 안전 설계가 반영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화재 사고에 대비해 정부 당국의 안전 평가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을까? 현재 국내 모든 자동차는 국가 공인기관인 자동차 안전연구원에서 안전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안전연구원은 취재진의 질의에 전기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800도 이상의 화염으로 150초간 직접 가열하고 4.9m 높이에서 배터리를 콘크리트 바닥으로 자유낙하시키는 등 국제 기준보다 더 많은 총 12가지 시험 항목으로 고전압 배터리의 안전성을 시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2가지 항목 중 전기차 배터리 화재의 핵심 요인으로 간주되는 열폭주, 열전이 지연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 항목은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매우 유망한 또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자동차 안전연구원이나 등등의 어떤 정부기관에서도 또 연구기관에서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매우 조심스러울 수는 있다고 봐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 아니겠습니까? 전기차는 아직 정교하게 그런 기준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든요. 정부가 보다 더 안전 대책을 강구해야지만 소비자들에게 더 정확한 또 안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보다 더 빠르게 정부가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차의 충돌 시험 또한 내연 기관차의 안전성 검증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안전 규정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내연기관 동력을 가진 차에 대해서 진행을 했던 거고, 사실 지금 안전 규정의 핵심은 그러니까 차량이 파괴되어서 사람이 덜 다치게 하는, 파괴되어도 덜 다치게 하는 거,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지금 배터리 전기차하고는 이 안전을 보는 잣대가 다르다고 봐야 될 거거든요. 배터리 문제일 수도 있고 차량 제조사는 문제일 수도 있고 충전기 문제일 수도 있어요. 충전용 자고 있었으면 어떡해요? 전기차는 열폭주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당국이나 그리고 차량 제조사가 좀 예방장치나 해결책까지는 아니어도 미연에 방지책을 정도 마련해줄 필요는 있죠. 그렇다면 해외의 사정은 어떨까? 2035년 내연 기관차를 퇴출하고 전기차 전면 운행을 준비 중인 유럽. 화재 위험에 대한 고민은 이곳 역시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Yes, of course, it's a problem. When an electric vehicle catches fire, of course it is. An electric fire will probably continue because the batteries go into what's called thermal runaway, and so the electric vehicle probably will end up being a very big fire. Do we have a full fire suppression manual that everybody uses at this stage? No. A huge amount of work going on with different fire brigades and universities researching on electric vehicle fires and things like that. 독일에서는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 규격과 기준을 세워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Und ist mit Systemen ausgestattet, die eine eventuelle Gefahr auf ein Minimum reduzieren können. Werden hier die elektrische Sicherheit und die Verlässlichkeit, aber auch die Performance. 독일의 전문가는
전기차 산업이 앞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Ein weiterer Aspekt zur Ausbreitung von Elektrofahrzeugen ist es, Vertrauen in die Technologie zu schaffen und das Alterungsverhalten von Batterien dem Elektrofahrzeugbesitzer transparent zu machen.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지금까지 화재 원인이 제대로 밝혀진 적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잖아요. 배터리라는 게 이제 고인화성 물질로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화재가 발생이 되면 배터리가 이제 완전 연소될 때까지 화학적 반응이 계속 지속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발화이치에 대한 심한 훼손이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이 발화이치 및 뭐 화재 원인 규명이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자기 인증 제도를 통해서 제조사 스스로 안전성 평가를 하게끔 자율에 맡겨왔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불안감이 있는 만큼 사전 인증 제도로 곧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재가 발생이 되면 탑승 운전자나 탑승자가 대피할 수 있는 여력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화재가 신속 빠르게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들을 좀 R&D를 통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 보급된 전기차는 6월 말 기준 약 30만 대.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전기차 보급을 45만 대까지 끌어올려 전기차 보급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정부와 전기차 제조사, 배터리 제조사 등 관계자들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사고가 생길 겁니다. 국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부분들이 내연기관차와 전기차는 틀린데 전기차에 대한 상식적인 부분들을 아직 제대로 안 알려주고 있다는 거. 전기차를 운행하는 사람들도 인지를 해야 되는 안전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빨리 구축을 해서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전이라는 건 통계로 이렇게 따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전기차 숫자가 기본적으로 늘어나면 점점 많아질 거예요. 여기서 뭐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것까지 우리가 다 감수를 해야 되는 소비자가 그건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관리를 하거나 감독을 하거나 그런 걸 잡아야 된다는 거죠. 네, 2040년이면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의 비중이 절반이 넘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기자,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것 같죠? 네, 전기차 화재 사고는 한 번 불이 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차량과 배터리 제조사는 성능보다 안전을 우선시하고 정부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탈 수 있도록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등 보다 효과적인 제도 개선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고 원인을 소비자가 밝혀내야 하는 구조는 반드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네, 이태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전기차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전문가들은 전기차의 안전성에 대해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는 것은 일부 경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정부와 업계는 전기차에 대한 안전 기준을 더 강화하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겠습니다. 생명과 직결된 자동차에서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 탐사보도 세븐은 여기까지입니다.